사진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쭉 지금 오주사건 열 때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안전공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여기 오른쪽,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면 울릉도에 있는 울릉공항, 울릉비행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이 지금 사동항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면, 울릉도에 들어가면 사동항으로 들어가요. 사동항을 들어가가지고 쭉 일주도로를 따라가지고, 일주도로라는 거는 울릉도가 산이잖아요. 화산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화산산을 한 바퀴 도는 걸 일주도로라 그래요. 일주도로. 이 일주도로를 따라가지고 오다 보면,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돌다 보면, 여기가 바로 지금 이제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이 비행장을 어떻게 건설하냐면, 바다를 먼저 K선으로 막아. 이러한 K선 함체를 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항만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러한 K선들을 쭉 바다를 막아. 바다를 쭉 막고. 그럼 이 K선들은 어디서 이렇게 제작하느냐? 이게 포항에서 제작해가지고, 바다를 따라가지고, 이 함체가 속빈 콘크리트라고 했잖아요. 속이 비니까 물에 붕 떠. 물에 떠가지고 빠지선하고 예인선으로 쭉 바람이 단단할 때 와야 되지. 바람이 불 때 오면 안 되죠. 그죠? 좀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거치를 시키고 쫙 이렇게 그 물막이가 되는 거예요. 방파제처럼 물막이가 되고 지금 이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매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비행장을 건설해서 나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고 이렇게 이륙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비행장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흙의 성질을 잘 알아야 흙의 성질을 잘 알아야 견고한 집안에 건물을 안 칠 수 있잖아요. 비행장도 건물이고 도로도 건축물이고 교량도 건축물이고 댐도 건축물이고 다 그런 빌딩만 건축물이 아니라 이러한 건축 구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안이 토질의 집안이 단단해야 된다. 이러한 단단한 정도로 우리가 오늘 정확히 배워야 이 흙은 단단하다, 이 흙은 단단하지 못하다. 이게 공학적으로 분석이 돼야 건설안전공학이 되는 거지. 자, 오른쪽 사진은 뭐냐? 오른쪽 사진은 지금 원래 김포반도예요. 김포반도 김포 1사단, 해병대 1사단이 있죠. 그죠? 이 김포반도의 평야를 땅을 파가지고 물을 보내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한강하고 인천 앞바다하고 인천 북한 옆에 청라 위에 인천 청라 위쪽하고 김포하고 서울 한강하고 만나는 행주도계 쪽으로 만나는 이 길이 아랍백 길이잖아. 그죠? 이게 운하잖아. 운하를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토질의 상태를 보니까 안방과 흙의 단단한 정도 이런 걸 다 파괴해가지고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객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운하를 건설했죠. 그죠? 예, 경리는 운하입니다. 네. 자,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흙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흙이 뭐냐? 흙은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죠. 그죠?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고체인 흙입자, 액체인 물, 기체인 공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흙입자 말고 돌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도 고체다, 돌도.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체라고 했잖아요. 고체인 흙입자. 그게 돌도 하나의 덩어리지만 각각의 입자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일컬일 때 흙입자라고 읽는다 이거죠. 그래서 흙입자와 물, 공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나머지 다 폐기물이에요. 자, 흙입자, 물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물이 많으냐 적으냐, 공기가 많으냐 적으냐, 흙입자가 조밀하냐 이런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단단한 집안에다가 건축물을 이게 집안 표시죠. 그죠? GL. 집안 표시죠. 이 단단한 집안에다가 우리 건축물을 세울 거 아니에요. 교량이 되든 댐이 되든 이런 건축물을 세우는데 이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흙과 물, 공기의 비율, 이걸 우리 간극비라고 그래요. 물과 공기를 간극이라고 읽습니다. 때로는 공극이라고 해요. 당연히 공기하고 물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물이 있으니까 공극이라고 표현보다는 간극이라는 표현이 더 맞더라. 그죠? 그래서 간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공극이라는 표현을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자, 간극이 얼마 정도 비율이냐. 간극은 요 흙입자 대비 간극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VS, V, 볼륨의 토립자, 소일의 S 약자를 해가지고 VS분의 간극의 B. 그러니까 VV. 요 V는 VA와 VW. A는 에어고 W는 워터. 그래서 물의 부피와 공기의 부피 요걸 합쳐가지고 간극의 부피, 간극의 두 개는 간극이다. 1번과 2번은 간극이다. 간극의 부피가 크냐 작으냐를 따진 게 이게 간극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극비가 크면 당연히 VV가 크니까 물과 공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토립자가 많아야 되는데 물과 공기가 더 많으니까 나중에 침하될 우리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거는 간극비는 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간극비가 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하는 게 바로 간극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흙입자의 최적에 대한 간극의 최적. 그러니까 흙입자, 토립자의 최적, 최적이 부피죠. 부피에 대한 간극의 물과 공기의 최적 비, 볼륨, 그죠? 네. 이 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분자가
간극이니까 분자가 크면 간극이 큰 거야. 간극이 크면 이거는 심화될 우려가 많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함수비입니다. 함수비는 함수, 물리 함수, 합하여진 거. 물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지. 이 흙의 구성 요소 중에 지금 흙의 구성 요소를 배우고 있어요. 흙의 구성은 토립자와 물, 공기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물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지. 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를 알고자 한다 이거죠. 왜 물이 많으냐 적으냐 굳이 알아야 돼? 그 이유는 물이 많으면 앞으로 배울 연약 지반이 돼. 토립자에 물이 많으면 물이 들어가면 물컹해져가지고 연약하게 외력에 대한 저항이 낮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토립자 WS, 요 W는 웨이트야. 요 때는 웨이트. 소일의 약자 S에 W 웨이트에 흑입자의 무게가 얼마냐라고 분모가 들어가고 그 위에 물의 무게. 여기는 이제 공기는 무게가 없잖아. 에어는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공기의 무게를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WW를 따진다. WW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게 함수비다 이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건 100분율로 내기 위해서 100분율을 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 물의 무게를 어떻게 재요? 이거는 자연 상태의 흙을 이만큼 바게트에 담아와. 우리가 지금 지으려는 이 건축물의 집안의 흙을 이만큼 포와가지고 저울 위에다가 무게를 달아. 그러면 무게가 쫙 나와. 65kg. 제 원무게가 65kg. 65kg이 다 나왔어. 그 다음에 요 무게를 쟀는 흙을 자연상태 흙이겠죠. 요거를 오븐에다 넣고 여러분 전자레인지 생각하면 돼. 큰 오븐기가 있어. 시험실에 가면 오븐기에 넣고 열을 쫙 가해. 그럼 열을 가하면 얘가 물이 증발돼. 물이 증발되고 난 뒤에 다시 무게를 재.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물의 무게. 요 물의 무게를 바로 WW로 재는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 소일의 무게, 그 다음에 물의 무게, 처음 들어갔던 무게 빼기 흙의 무게를 재면 물의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의 무게가 많으면 토립자 속에 물이 많으니까 연약한 지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비를 따지는 거예요. 연약한 정도, 이런 부분.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 따지는지도 알아야 되겠지. 왜 우리가 이걸 알고자 하는지. 간극비를 왜 알고자 하느냐. 함수비를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건설안전공학은 토목공학, 건축공학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집안이 단단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 단단한 집안에다 건물을 올려야 된다. 이거지. 자, 왜 알고자 했던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함수비는 뭐에 대한 얘기죠? 토립자의 대비 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물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컹해져가지고 다짐력이 안 나오고 적어도 다짐력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함수비예요. YX가 함수비야. 함수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아. 함수가 많고 함수가 100이야. 50, 30, 제로.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건조척,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변척.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서변하지. 물이 없으니까 건조척이잖아요. 너무 건조해도 롤러로 밀으면 푸석푸석해. 틱스 트로피처럼 여러분들 테니스장에 가면 테니스장이 바닥이 건조해가지고 막 먼지가 푹 나죠. 그죠? 비포장도로 가다 보면 먼지가 나듯이. 이런 부분은 건조하기 때문에 롤러기로 다짐을 해도 롤러로 다짐을 해도 다짐력이 잘 안 나와. 그 다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물러도 다짐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잘하기 위해서 건물을 단단한 집안에 다짐을 잘하기 위해서 최적 함수비 OMC, 최적 함수비를 알고 자는 거예요. 최적 함수비는 다짐이 가장 잘 될 때, 흙이 조밀한 정도로 다짐이 가장 잘 될 때 물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자는 거야. 너무 많아도 다짐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다짐이 안 되니까 물이 가장 적당한 비율이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최적 함수비는 사질토일 때, 모래가 비율이 많을 때는 8에서 15, 점성토일 때 5에서 25, 실트질 때, 실트는 여러분들 뻘을 생각하면 돼. 뻘밭에 있는 그 흙을 실트질. 12에서 18. 우리는 점성토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는 바닷가에 지으면 사질토가 나올 수 있네. 그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도심지에 건물을 짓다 보면 뭐를 만나요? 그렇죠. 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성토를 만나. 이 점성토일 때 요 점이 몇 퍼센트냐 이거죠. 그게 15에서 약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25% 정도가 가장 다짐력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죠? 요때의 건조밀도가 최대 건조밀도. 그때 가장 단단한 흙의 무게를 딱 쟀을 때 물이 25% 포함되어 있는 흙의 무게를 딱 저울에 재니까 그 무게가 최대 건조밀도가 되는 조밀조밀한 그 밀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함수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비 그래프에서 영공기 간극 곡선, 제로 에어 커브 이게 나오는데 영공기 간극 곡선은 서변척의 슬로프, 우리가 이제 스키장 가보면 슬로프가 있죠, 그죠? 예, 경사도에 따라 슬로프인데 이걸 우리가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건조척에 있는 게 아니고 서변척에 있어야 돼. 서변척에 있는 이유가 최대 건조밀도가 이때 함수비가 약 한 25%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지면 토립자 사이에 공극, 간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극이 있는데 요게 S고 요게 간극이에요.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에 뭐가 채워지죠? 계속 물을 넣으면 공기는